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러시아 공군 최초의 여성 소장이라는 타이틀보다 더 자랑스러웠던 건 저의 외동딸 이리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말했죠. 엄마, 저는 한국에서 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러시아 공군의 철의 장군이라 불리던 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한 번도 실패를 인정한 적 없던 제가 딸의 선택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어떻게 제 딸이 조국을 버리고 낯선 나라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리나는 저보다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안나 페트로바, 러시아 공군 최초의 여성 소장입니다. 군인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군인의 길을 걸었죠. 무려 3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러시아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제 별명은 철의 장군이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원칙을 따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이었습니다. 모스크바 근교 제 관사에서 주말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그때 외동딸 이리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리나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에요. 러시아 공군 군의관 과정을 밟고 있었고 늘 모범생이었습니다. 저는 이리나가 언젠가 러시아 최초의 여성 군의관 장성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이리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용건이 뭔지 알 리가 없었죠. 물론 있지. 내일 저녁에 와도 좋아. 다음 날 이리나는 제 관사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용했고 어딘가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차를 마시며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후 이리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군의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나 싶었죠. 저는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살 거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차를 내려놓았어요. 뭐라고? 한국? 무슨 소리야? 이리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서울 대병원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어요. 국제진료센터에서요. 이미 모든 서류를 준비했고 다음 달에 출발할 예정이에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리나는 제 허락도 없이, 아니 상의도 없이 이런 큰 결정을 내렸다는 말인가요? 더구나 러시아 군의관 과정을 포기한다고요? 잠깐 이리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 있니? 내 미래는 여기 러시아에 있어. 군의관으로서의 내 경력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리나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엄마. 군의관이 아니라 그냥 의사로 살고 싶어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로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배신감, 분노, 실망. 하지만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제 딸이, 제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외동딸이 저를 떠난다는 두려움이었죠. 이리나, 넌 페트로바야. 러시아 군인의 딸이라고. 조국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우리 가문의 전통이야. 이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삶을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의 장군이라 불리던 저는 딸 앞에서 무력했어요.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한 것이죠. 그날 저녁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대화라기보다는 제 쪽에서의 일방적인 설득이었죠. 저는 이리나에게 러시아에 남아야 하는 온갖 이유를 말했습니다. 군의관으로서의 장래성, 가족의 전통, 조국에 대한 의무. 내가 가진 재능은 러시아를 위한 거야, 이리나. 내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모두 이 나라를 위해 싸웠어. 그게 우리 페트로바 가문이야. 이리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전쟁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제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인 것처럼 들렸어요.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되는 거야, 이리나. 내가 그걸 모를 리가 없잖니. 정말 그런가요? 최근 몇 년간 우리가 한 일들이 모두 평화를 위한 것이었나요? 이리나의 질문에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집에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리나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한국은 어떻게 알게 된 거니? 왜 하필 한국이지? 제 질문에 이리나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의대 시절 국제의료 컨퍼런스에서 한국 의사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의료 기술과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아름다운 나라예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죠. 이리나의 눈에서 반짝임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의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이던 그 열정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에도 훌륭한 병원들이 많아. 모스크바 중앙군병원은 세계적인 수준이잖니. 엄마, 이건 단순히 병원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살고 싶은 삶의 방식이에요. 이리나가 한숨을 쉬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항상 명령과 규율, 계급과 의무. 저는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그냥 이리나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의 딸이 아니라 그냥 이리나 페트로바로요. 그 말이 제게는 배신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평생 소중히 여겨온 가치들을 이리나가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러시아 공군 소장으로서의 제 정체성이 공격받는 느낌이었죠. 그럼 여기서의 내 인생은 뭐였던 거니? 그저 탈출하고 싶었던 감옥이었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저는 제 길을 찾고 싶어요. 엄마가 엄마의 길을 찾았던 것처럼요. 내 길은 항상 명확했어. 조국을 위한 봉사였지. 너도 그래야 해. 그게 바로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엄마에게는 조국이 첫 번째지만 저에게는 사람들이 첫 번째예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이리나의 말에는 분명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제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와 이리나 사이에 이렇게 큰 간극이 있었다니. 제가 딸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걸까요?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이에요. 이리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완고했어요. 군인으로서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받아왔으니까요. 러시아 군인의 딸로서 내 의무를 저버리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이리나. 그 말에 이리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의 대화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저는 이리나에게 최후 통첩을 했죠. 이리나, 내가 한국으로 떠난다면 다시는 내 딸이 아니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군인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원칙을요. 이리나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제가 그녀에게 군인의 냉정함을 물려준 것 같았죠.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리나가 처음으로 저를 계급으로 불렀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이리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총성처럼 크게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이리나는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짧은 편지만 남겨져 있었죠. 엄마, 저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길 바랐습니다. 엄마처럼 강해지고 싶었지만 엄마와는 다른 방식으로 강해질 거예요. 언젠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이리나. 편지를 읽고 난 후 처음으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러시아 공군 소장 안나 페트로바가 울고 있었죠. 30년 군 생활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이리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리나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었어요. 마치 제 딸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이리나의 사진을 보며 잠들었어요. 낮에는 철의 장군으로 살아갔지만
밤에는 그저 딸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군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임무를 수행했고 부하들을 지휘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이리나가 있던 자리였죠. 소장님, 오늘 작전 회의 시간입니다. 참모의 목소리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의 겨울은 항상 춥고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유독 더 춥게 느껴졌어요. 회의실에서 저는 평소처럼 냉정하게 작전을 검토했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속 공허함을 알지 못했죠. 그것이 군인의 삶이었으니까요. 개인적인 감정을 버리고 임무에 집중하는 것.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놓인 이리나의 어린 시절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 이리나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이런 간극이 생겼을까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군인으로서는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어머니로서는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요. 그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진정한 패배였습니다. 이리나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제 옛 동료 미하일 대령이 모스크바에 왔다가 저를 찾아왔죠. 미하일은 최근 한국에서 열린 국제군사협력회의에 러시아 대표로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안나, 서울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 미하일의 목소리에 들뜬 기색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저었어요. 이리나야. 내 딸 말이야.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6개월 만에 듣는 이리나의 소식이었어요. 어떻게? 어디서 만난 거야?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내가 회의 중에 갑자기 체했거든.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서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의사를 찾다가 이리나를 만났어. 저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이리나가 어땠어? 미하일이 웃었습니다. 정말 훌륭해 보였어, 안나. 자신감 넘치고 환자들에게 친절하더라. 다들 이리나를 신뢰하는 것 같았어.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영어, 한국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더군.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리나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이 쓰라렸어요. 그리고 안나, 이리나가 곧 결혼한대. 뭐라고? 미하일의 말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인 남자와 약혼했다더라.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 장교라고 했어. 그 사람도 잠깐 만났는데 꽤 괜찮아 보이더라.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리나가 한국인과 그것도 군인과 결혼한다고요? 이건 그저 한국에서 일하는 차원을 넘어선 완전한 이별 선언 같았습니다. 이리나가 나에 대해 물어봤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하일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물어봤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어떤지. 그리고 이걸 너에게 전해달라고 했어. 미하일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리나의 필체로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중에 읽어봐, 안나. 이리나는 널 여전히 사랑해. 그냥 자기 길을 가고 있을 뿐이야. 미하일이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 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사진은 이리나가 흰 의사 가운을 입고 서울 대병원 앞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한국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서 정말 행복해요. 제가 꿈꿔왔던 의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사진 속 남자는 김준호예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 장교죠. 우리는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에요. 엄마가 와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엄마의 딸 이리나.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리나의 선택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그녀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면 어쩌면 제가 틀린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제 눈으로 이리나의 삶을 보고 그 한국인 남자를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장기 휴가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임무가 최우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한 달 휴가를 신청했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소장님, 몸이 불편하신 건가요? 인사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한국에 다녀올 예정이야. 한국이요? 저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공적인 이유가 필요했기에 국제군사협력연구라고 적었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이리나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휴가 승인이 나고 저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여권을 갱신하고 비자를 신청하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이상하게도 군사작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정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딸의 세계를 이해하러 가는 것이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이리나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는 걸까? 이리나를 만나면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불안함과 기대감이 교차했어요.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민간인 옷차림을 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항상 군복을 입고 있던 저였으니까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안나 페트로바일까?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이리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리나, 나 한국으로 가고 있어. 만나자.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리나가 만나주지 않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철의 장군 안나 페트로바가 딸을 찾아 낯선 나라로 떠나는 것.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어 기초를 배우는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인사말을 연습했어요. 이상하게도 이 낯선 언어를 배우는 것이 저를 이리나에게 조금 더 가깝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 중에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세계가 그저 적과 아군으로 나뉘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국경선은 흐려지고 문화는 섞이고 이리나는 어쩌면 저보다 이 새로운 세계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9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맞이한 한국의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어요. 3월 초의 서울은 아직 봄이 오지 않은 듯 했습니다. 공항을 나오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리나의 답장이 와 있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언제 도착하세요? 제가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뛰었습니다. 이리나가 저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먼저 이 낯선 나라, 제 딸이 선택한 이 나라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이리나. 호텔에 먼저 체크인할게. 내일 만나자. 간단히 답장을 보내고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로 향하고 있었어요. 딸을 찾아 지구 반대편까지 온 러시아 장군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는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군인의 습관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죠. 마치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규율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리나가 선택한 나라구나.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문화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들. 모스크바와는 확실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어요. 빌딩마다 반짝이는 불빛, 네온 사인, 대형 전광판.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러시아와는 정말 다르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고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관광이신가요? 놀랍게도 택시기사가 서툰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 딸이 한국에 살고 있군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느끼는 작은 친절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왔을 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불빛들, 그 사이로 흐르는 어두운 강물. 아름다웠어요. 이리나가 이 풍경을 보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그녀가 그리워졌습니다. 이튿날, 저는 일부러 이른 아침에 일어나 서울 구경을 나섰습니다. 군인의 습관대로 5시에 기상해서 준비를 마쳤죠. 거리는 아직 조용했지만 벌써 조깅하는 사람들과 일을 시작하는 상인들이 보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모든 표지판에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배려였죠. 정말 군대보다 더 규율이 강한 사회인 것 같네.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에서 한쪽으로 비켜서서 급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했고, 지하철 안에서는 대부분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런 질서의식은 제가 러시아군에서 보던 것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이곳의 질서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동이라는 쇼핑거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장품 가게마다 화려한 간판과 함께 젊은 직원들이 밝게 인사하며 손님을 맞이했어요. K-뷰티라고 불리는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커피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에 들어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죠. 바리스타가 영어로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왔어요. 와, 정말요? 러시아는 추운가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저는 이 자연스러운 호기심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잘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이리나가 이 거리를 걸었을 모습이 상상되었어요. 아마 여기서 쇼핑도 하고 친구들과 커피도 마셨겠죠. 제 딸은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후에는 경복궁이라는 고궁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 사이에 자리한 전통 궁궐이 인상적이었어요.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서울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요하고 웅장한 건물들, 정갈한 정원.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였어요. 궁궐을 나와 청와대 방향으로 걷고 있을 때 갑자기 경비행기 한 대가 낮게 지나갔습니다. 군인의 본능으로 저는 경계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KF-22 전투기로 한국 공군이 개발한 신형 전투기였습니다. 제 전문 분야였죠. 이렇게 도심 가까이에서 군사훈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저는 남산타워가 있는 남산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았어요.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산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리나가 이 도시를 사랑하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깨끗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러시아 군대에서 30년을 보낸 저로서는 이 질서정연함이 마음에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리나였어요. 엄마, 내일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오시겠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래, 주소를 알려줘. 강남구 압구정동이에요. 내일 오전 11시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이면 1년 만에 이리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 마음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과연 이리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우리의 만남은 어떻게 될까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리나, 내가 선택한 이 나라. 이제 조금은 이해할 것 같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오래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마치 중요한 임무를 앞둔 것처럼 긴장되었어요. 결국 가장 편안한 옷을 선택했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범한 블라우스와 바지였죠. 이리나가 알려준 주소로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은 서울에서도 부유한 지역이라고 택시기사가 말해주었어요. 이리나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곳이 맞나 싶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으며 경비원이 24시간 지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고위 공직자나 부유층이 사는 곳 같았죠. 로비에서 이리나의 이름을 말하자 경비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면서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이리나를 마지막으로 본 게 1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죠. 과연 그 상처가 아물었을까요? 1207호 앞에 서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고 이리나가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제 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성숙해 보였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군의관 시절의 긴장된 표정 대신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흰 의사 가운이 아닌 세련된 캐주얼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엄마. 이리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리나가 먼저 저를 안았습니다. 들어와요, 엄마. 이리나의 아파트는 깔끔하고 모던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서울의 전경이 보였어요. 벽에는 한국 풍경 사진들과 함께 러시아 모스크바의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이리나는 고향을 완전히 잊지 않은 것 같았어요. 차 마실래요? 아니면 커피? 차로 부탁할게. 이리나가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장에는 의학 서적들이 가득했어요.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로 된 책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리나의 의사 면허증이 액자에 들어 있었어요.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 이리나 페트로바 의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잘 지내고 있구나. 이리나가 차를 들고 와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지만 1년 전의 차가운 이별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자연스러웠죠. 이곳에서의 생활은 어때? 의사로서. 러시아와 다른 점이 많니? 제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리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그녀의 직업에 관심을 보이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많이 달라요. 여기서는 환자가 중심이에요. 군병원에서는 계급이 가장 중요했지만 여기서는 환자의 상태와 필요가 최우선이죠. 그리고 의료 기술도 정말 발전되어 있어요. 이리나는 자신의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국제진료센터에서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의사로서 러시아 환자들을 많이 돌본다고 했어요. 때로는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도 진료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안나의 딸이 아니라 그냥 이리나로 인정받고 있어요. 제 실력으로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리나는 러시아에서 항상 소장의 딸로 불렸죠. 그 타이틀이 그녀에게 부담이었을까요? 그럼 여기서 내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거니? 제 질문에 이리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엄마. 저는 여기 정착할 계획이에요. 병원에서도 저를 필요로 하고 한국 생활도 정말 좋고. 그리고 이리나가 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반지가 반짝였어요. 그리고 저는 곧 결혼합니다. 제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이리나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래? 이리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김준호예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 장교죠.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병원에서 부상당한 해군 장병들을 치료하던 중에 만났어요. 준호는 부상당한 동료를 방문했다가 저와 이야기하게 되었죠. 군인이라. 그래도 내가 군인과의 삶을 피하려고 한국에 온 줄 알았는데. 제 말에 이리나가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준호는 달라요. 그는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군인으로서의 삶과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저를 존중해요. 제 선택을, 제 직업을요. 이리나의 눈에서 사랑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준호를 만나보고 싶구나. 제 말에 이리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요. 준호가 정말 엄마를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그날 오후 이리나는 저를 서울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반차를 내고 나온 것이었죠. 우리는 이리나가 자주 가는 카페, 한강공원, 그리고 그녀가 일하는 서울대병원도 방문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이리나가 흰 의사 가운을 입은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러시아 군복 대신 흰 가운을 입은 제 딸은 정말 당당해 보였어요. 환자들과 동료 의사들이 이리나에게 보이는 존경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리나 선생님, 이분이 어머니신가요? 한 한국인 간호사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정말요? 이리나 선생님이 항상 어머니 자랑을 많이 했어요. 러시아 최초의 여성 공군 장군이시라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이리나가 저를 자랑했다고요? 우리가 서로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도 이리나는 저를 자랑스러워했던 걸까요? 병원을 나오면서 이리나에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나를 자랑했니? 이리나가 잠시 당황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엄마는 여전히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투었다고 해서 그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이리나가 저를 원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존경하고 있었다니.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김준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김준호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180cm가 넘는 키에 단단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어요. 군인다운 자세였지만 얼굴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준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고 러시아어로 즈드라스 부이치에라고도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러시아어 인사말을 배운 것 같았어요. 저는 그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군인의 눈으로 보니 그는 훈련이 잘 된 군인임이 분명했어요. 자세와 눈빛에서 규율과 의무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리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죠. 김준호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고 한국식 식사가 나왔습니다.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 불고기라는 한국 요리였어요. 한국 음식은 어떠세요, 장모님?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맛있네요. 러시아 음식보다 향신료가 더 다양한 것 같아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김준호는 자신의 군 경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 부대 소속으로 해외 파병 경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리나의 어머니가 러시아 공군 소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당신은 군인으로서 여성 장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의 진심을 알고 싶었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군인으로서의 능력은 성별과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십, 전략적 사고, 그리고 부하들에 대한 책임감이죠. 장모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갖추셨기에 소장까지 오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당신은 러시아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국과 러시아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인데요. 김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러시아와 한국은 생각보다 닮은 점이 많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가족의 중요성, 교육에 대한 열정, 문화적 자부심. 공통점이 많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니 그의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리나를 사랑합니다. 그녀의 배경,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리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니까요. 김준호가 이리나의 손을 잡았고 이리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진실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결혼은 언제 할 예정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이요, 엄마. 작은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어요.
준호의 가족과 몇몇 친구들만 초대할 거예요. 엄마가 와주셨으면 해요. 이리나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딸이 타국 군인과 결혼한다. 1년 전에 저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이리나의 행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김준호라는 사람도 만났고요. 물론이지, 이리나. 내 결혼식에 꼭 참석할게. 제 대답에 이리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준호도 기쁜 표정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김준호는 자리를 비워주겠다며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리나와 저에게 대화할 시간을 주려는 배려였죠. 이리나, 김준호는 좋은 사람 같구나. 이리나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저를 항상 존중해요. 그리고 그는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나를. 어떤 면에서? 의무감, 책임감, 그리고 내면의 따뜻함이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죠. 엄마처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결국 이리나는 저와 비슷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군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했지만 결국 가치관은 비슷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의 첫인상은 어때요? 이리나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에 들어.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이고 군인인 내가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구나. 이제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 이리나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한국을 거부할까봐 걱정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보았고 무엇보다 이리나의 행복을 보았습니다. 내일은 어디 가고 싶어, 엄마? 글쎄, 내가 추천해줄 만한 곳이 있니? 이리나가 밝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내일은 제가 엄마의 가이드가 될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딸이 타국의 군인과 결혼한다. 하지만 그게 정말 문제일까요? 국경과 국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아닐까요? 이리나가 행복해 보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너무 오랫동안 군인으로만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저 어머니로서 생각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리나와 김준호는 저를 한국의 비무장지대 DMZ 투어에 데려갔습니다. 군인으로서 저는 이곳에 관심이 많았어요. 남북한 사이의 긴장된 국경지대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김준호는 한국의 군사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고 제게 군인 대 군인으로 이야기해 주었죠. 장모님, 한국은 아직 기술적으로 전쟁 중인 상태입니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로 평화협정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민간인들은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죠? 김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속에서도 일상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한국의 강인함일지도 모르겠네요. 외부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문화와 발전을 이루어낸 것처럼요. 그의 말은 군인으로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김준호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DMZ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한국군 병사들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김준호를 알아보고 경례를 했어요. 아마도 그는 이곳에서도 존경받는 장교인 것 같았습니다. 경계선을 내려다보면서 김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분단이 언젠가는 끝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살 수 있게요. 아이들이요? 제가 물었고 김준호는 살짝 당황하더니 웃었습니다. 아, 미래예요. 이리나와 저는 아이를 갖고 싶어 합니다. 언젠가는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할머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피가 섞인 아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점심 식사 후 김준호는 저에게 한국의 국방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같은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죠. 군사 전문가로서 저는 그의 설명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방위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고 KF-22 전투기 개발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죠. 김준호의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그가 단순한 전투 장교가 아니라 전략적 사고를 가진 군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러시아 공군에서 했던 일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장모님께서는 러시아 공군에서 어떤 임무를 맡으셨나요? 저는 처음으로 군 생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여성으로서 남성 중심의 군대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김준호는 진심으로 경청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리나가 장모님을 존경하는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이리나는 우리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잘 통하실 줄 알았어요. 두 분 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날 저녁 김준호는 저녁 근무가 있다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임무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야 하는 것, 그것이 군인의 삶이었죠.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이리나와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좋은 사람 같구나.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이리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사이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리나의 선택이 틀린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준호. 그는 제가 딸의 남편으로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용기, 책임감, 그리고 이리나에 대한 깊은 존중.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리나는 괜찮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았고 그 길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로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한국 방문 닷새째 되는 날, 저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러시아어로 말하는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안나, 정말 너구나. 서울에 왔다고 들었어. 그것은 제 옛 동료 블라디미르 대령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제가 러시아 공군 학교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친구였죠. 블라디미르, 너도 서울에 있어? 그래, 한국방산 기업 자문으로 와 있어.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함께 식사하면 좋겠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블라디미르와는 오랜 친구였고 그가 어떻게 한국에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대문 근처의 러시아 레스토랑에서 블라디미르를 만났습니다. 그는 10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 특유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안나, 정말 반갑다. 군복이 아닌 모습이 어색하군. 우리는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러시아 음식을 주문하고 옛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블라디미르는 5년 전 군을 떠나 방위산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나, 너는 왜 한국에 온 거야? 휴가를 한국에서 보내다니 너답지 않은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리나가 한국으로 떠난 일, 우리의 갈등, 그리고 이제 그녀가 한국 해군 장교와 결혼한다는 것까지. 블라디미르는 조용히 듣더니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안나, 내가 여기 온 건 정말 잘한 일이야. 이리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아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 너는 이리나를 만난 적도 없잖아. 블라디미르가 미소 지었습니다. 실은 지난해 여기서 이리나를 만났어. 그녀가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의사라고 해서 찾아갔지. 처음에는 내 딸인 줄 몰랐어.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페트로바 가문의 특징이 보이더군. 저는 놀랐습니다. 블라디미르가 이리나를 만났다니요? 이리나는 정말 훌륭한 의사야, 안나. 그리고 여기서 그녀는 행복해 보였어. 내 딸은 내가 꿈꿔온 세상을 스스로 찾은 거야. 내가 꿈꿔온 세상이라고? 그래. 너도 항상 평화를 원했잖아. 군인이 되기로 한 이유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였고. 이리나는 그 평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던 거야. 전쟁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블라디미르의 말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항상 평화를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리나는 다른 방식을 선택한 거죠.
직접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식을요. 그리고 안나, 이제 세상은 달라졌어.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국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문화는 섞이고 사람들은 이동하고. 이리나는 그저 시대의 흐름을 따른 것뿐이야. 블라디미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냉전 시대에 훈련받은 저와 달리 이리나는 글로벌 시대에 자라났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때? 마음에 드니? 블라디미르의 질문에 저는 웃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이고 어쩌면 러시아보다 더 규율이 강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 적응을 잘하는 것 같군. 군인의 본능이지. 우리는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블라디미르와의 대화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어요. 이리나의 선택을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것이죠. 안나, 내 생각에 너는 이제 딸을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 이리나는 이미 자신의 길을 찾았어. 그리고 그 길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니?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블라디미르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이리나를 통제하려 했던 것은 어쩌면 제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딸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제가 평생 소중히 여겨온 가치들이 거부당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었죠. 고마워, 블라디미르. 내 말이 맞아. 이제 이리나를 그냥 내 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 러시아 군인의 딸이 아니라 그냥 이리나로.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옛 전우와의 만남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이리나에게 제 진심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은 이리나의 제안으로 한강공원으로 피크닉을 가기로 했습니다. 김준호도 함께였어요. 봄날의 한강은 아름다웠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우리는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이리나가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러시아 음식과 한국 음식이 섞여 있었어요. 이리나는 제가 좋아하는 보르시치를 만들어 왔고 김준호는 김밥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한국 생활은 어때요? 적응되셨어요? 이리나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좋구나. 특히 이곳 사람들의 질서의식이 마음에 들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행복해 보여서 기쁘다. 김준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이리나에게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어제 블라디미르 대령을 만났어. 내가 그를 알고 있었니? 이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년에 만났어요. 그는 엄마의 오랜 친구라고 했죠.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했단다. 내가 너무 완고했던 것 같아. 이리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리나, 내가 너에게 한 말들. 특히 다시는 내 딸이 아니다라고 했던 말. 정말 미안해. 그건 내 진심이 아니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한 번도 사과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제 딸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저 내가 러시아를 떠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아. 우리 가족의 전통을 저버리는 것 같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널 잃을까봐 두려웠어. 이리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하지만 이제 내가 여기서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되었고 좋은 사람을 만났고 내가 자랑스럽구나, 이리나. 이리나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오랫동안 울었어요. 1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요. 내가 틀렸다, 이리나. 내가 나보다 더 강하구나. 자신의 길을 찾아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건 진정한 강함이야. 우리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이리나가 웃으며 그를 불렀습니다. 아니에요, 준호 씨. 이리 와요. 우리 가족은 이제 화해했어요. 김준호가 우리에게 합류했고 세 사람은 함께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며 벚꽃잎들이 날렸어요.
그 순간이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오늘 오후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엄마. 한복을 입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리나의 제안에 저는 웃었습니다. 한복? 한국 전통 의상 말이니? 네, 정말 아름다워요. 엄마에게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한복 체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푸른색 한복을, 이리나는 분홍색 한복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 군인과 의사가 아닌 그저 한복을 입은 어머니와 딸이었죠. 엄마,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리나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군복이 아닌 화려한 옷을 입은 것 같았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리나의 의대 시절 이야기, 제군 생활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엄마, 저는 여기서 정착할 계획이에요. 하지만 자주 러시아에 갈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자주 한국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리나. 앞으로는 더 자주 만나자.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한복을 벗고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리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엄마가 저를 항상 지켜주셨던 것처럼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리나가 커서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게 군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리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말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리나, 내가 자랑스럽구나. 정말로.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국경과 문화적 차이, 과거의 상처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딸만 남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이리나와 김준호의 아파트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제 비행기는 오후에 출발할 예정이었어요. 정말 가야 하나요, 엄마? 좀 더 계시면 안 될까요? 이리나가 아쉬워했습니다. 군대로 돌아가야 해, 이리나. 하지만 걱정 마. 너희 결혼식에 다시 올 거야. 그리고 그때는 더 오래 머물 수 있을 거야. 김준호가 제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이번 방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러시아 공군에서 받은 훈장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리나, 김준호, 이건 내가 30년 군 생활 동안 받은 훈장들이야. 내게는 매우 소중한 것들이지만 이제 너희에게 주고 싶어. 이리나와 김준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의 자부심인데. 맞아, 이리나. 하지만 이제 나의 자존심은 국가가 아닌 내 행복이야. 내가 선택한 이 삶, 이 사람. 그리고 내가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자부심이 되었어. 훈장을 건네며 저는 김준호에게도 말했습니다. 김준호, 당신은 군인으로서 이 훈장의 가치를 알 거예요. 부디 우리 이리나를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하길 바랍니다. 김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목숨을 다해 이리나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훈장들은 저희 가족의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리나가 울먹이며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나도 사랑해, 이리나.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2주 전만 해도 낯설게 느껴졌던 이 도시가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이곳에 제 딸의 새로운 삶이 있었고 언젠가는 제 손주들도 이곳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이리나와 김준호는 제가 출국장에 들어갈 때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포옹을 하며 이리나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항상 엄마를 존경해 왔어요.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엄마에게서 배운 강인함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리나는 저를 완전히 거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단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강해지길 원했던 것뿐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2주 전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의 불안하고 화가 난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 여행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면 저는 계속 군인으로 복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었어요. 국경과 국적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연결과 이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로서의 제 역할이 군인으로서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추위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이리나의 미소, 그녀의 행복한 모습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군 본부로 복귀한 첫날, 동료들이 저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소장님, 휴가가 잘 맞으신 것 같습니다.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철의 장군 안나 페트로바는 이제 단순히 군인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은 어머니가 되었으니까요. 사무실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이리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잘 도착하셨나요? 벌써 엄마가 그리워요. 결혼식 초대장 보내드릴게요. 꼭 다시 와주세요. 사랑해요. 메시지와 함께 이리나와 제가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액자에 넣어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옆자리에 젊은 장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장님, 한복을 입으신 건가요? 그래, 내 딸의 나라에서 찍은 사진이야. 딸이. 나라요? 그래. 내 딸은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 곧 한국 해군 장교와 결혼할 예정이야. 제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철의 장군 안나 페트로바가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제 관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스크바의 눈 내리는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서울의 벚꽃, 한강의 잔잔한 물결, 그리고 무엇보다 이리나의 행복한 미소가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이리나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이리나, 나도 너를 그리워한다. 러시아는 여전히 춥구나. 하지만 내 마음은 따뜻해. 내가 보여준 새로운 세상, 그리고 내가 찾은 행복 덕분에 결혼식이 기다려지는구나. 사랑한다, 내 딸.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리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군복을 입은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이리나, 처음으로 의대에 합격했을 때의 자랑스러운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앨범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30년 동안 저는 그것이 규율, 의무, 조국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강함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자신의 편견을 넘어서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요. 이리나는 그 모든 것을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딸은 저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녀처럼 강해지고 싶습니다. 국경과 편견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강함으로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여전히 길고 추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봄이 왔습니다. 이리나가 찾은 그 봄,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요. 저는 이제 딸의 결혼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러시아 공군 소장의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자랑스러운 어머니로서 그 자리에 서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손주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두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러시아의 강인함과 한국의 질서, 그 두 가지를 모두 물려받은 아이가 될 테니까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의 장군은 여전히 군인이지만 이제는 국경을 넘어 딸의 행복을 응원하는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새로운 강함의 정의입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서울에 있는 이리나도 지금 이 별들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서로 다른 나라에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리나, 넌 정말 용감했구나.
엄마가 평생 가르치려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엄마에게 가르쳐 주었어. 창밖의 별들에게 속삭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녀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모스크바의 밤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서울의 봄날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이리나가 저에게 선물한 그 따뜻함으로 저는 앞으로의 날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철의 장군이 아닌 그저 딸을 사랑하는 한 어머니로서요. 다음에 만날 때는 이리나. 엄마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게.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어머니로. 그렇게 저는 새로운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평화로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국경과 편견을 넘어선 어머니의 사랑.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강함의 의미였습니다.